카페 안에 선율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는 하모니카 소리였습니다. 고향의 봄, 맑고 투명한 음색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언덕, 두 개의 작은 물건, 떨리는 손으로 각인을 새기던 그날, 영원히 함께하자 약속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손에 쥔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아이가 악기를 내렸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이 남자의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남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측면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어느 쪽이든 삶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단어, 단 한 단어만 물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2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고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갈 수 있을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 해운대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하늘은 짙은 남색과 연한 보라빛이 뒤섞인 채 천천히 색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는 아직 어스름이 깔려 있었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해안가를 두드리고 있었죠. 그 시각 해운대 중심가의 28층 높이 호텔 옥상 테라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상우, 52살. 이 호텔의 주인이자 부산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친 그의 모습은 언뜻 여유로워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공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우는 테라스 난간에 기댄 채 한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였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 상우의 다른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하모니카 한 개였습니다. 금속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하모니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하모니카 표면을 문질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살짝 굳어져 있었죠. 그는 하모니카를 입가로 가져갔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며 천천히 하늘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상우의 얼굴에는 그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후회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것일까요? 상우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상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공허함 속에서 손에 쥔 작은 금속 조각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상우는 그제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그는 잔을 난간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우에게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저 지나가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 어느 순간에 멈춰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상우는 홀로 새벽의 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상우는 호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부산 시내 업체와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설계 도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들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동업자인 김 전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상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무님. 상우 형님, 오늘 오후 미팅 일정은 괜찮으시죠? 2시에 수산시장 쪽이시죠? 예, 그 시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 전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형님, 이번 담당자가 형님 대학 동기래요. 세상 참 좁죠? 20년 만에 다시 만나신다면서요?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인연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상우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돌고 돌아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더군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상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하모니카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뒤 상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액자로 향했습니다. 호텔 준공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진심으로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돌고 돌아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된다. 자신이 한 말이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기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다시 만난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상우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회한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상우는 수산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미팅 장소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카페 안은 한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각이라 손님은 3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상우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놓고 조항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이 주머니 속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모니카였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금속 표면이 카페의 은은한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손끝이 무의식적으로 하모니카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류를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작은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된 게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작은 발걸음이 들어왔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우는 눈을 들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작은 봉지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징어 한 봉지에 5,000원이에요. 맛있어요. 아이는 카페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커플로 보이는 손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노트북을 펴놓고 앉은 젊은 남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이의 얼굴에 잠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학교는 끝났을 시간인데 이 아이는 왜 이런 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아이가 상우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교복 위에 걸친 낡은 점퍼가 조금 컸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옷이겠죠. 아저씨, 이거 한 봉지만 사주실래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억지로 밝게 내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상우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이 아이의 미소가 말이죠.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스름 돈 안 받으셔도 돼요? 괜찮아. 상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봉지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2개 드릴게요. 정말 맛있어요. 아이가 봉지를 놓다가 문득 테이블 위에 하모니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와, 하모니카다. 아이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하모니카 알아? 네. 저도 하모니카 잘 불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피식 웃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모니카를 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악기에 관심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 정말? 네.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엄청 잘 부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상우는 테이블 위에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불어볼래? 아이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쁜 듯 하모니카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낡은 하모니카는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뭐 불어줄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가에 하모니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곡이었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아이의 연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음색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노트북을 보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플도 대화를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직원도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우는 숨을 멈춘 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따뜻함.
아이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유명한 멜로디가 카페 안을 감쌌습니다. 상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곡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잊으려 애써도 묻어두려 애써도 결국 다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봄날이, 그 시절의 약속이, 그 시절의 사람이 말이죠. 연주가 끝났습니다. 카페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커플이 먼저 손뼉을 쳤고 젊은 남자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카페 직원도 웃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하모니카를 상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잘 불었어. 상우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런 상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래간만에 들어서 그래. 상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모니카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아이의 손때가 묻은 그것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오징어 맛있게 드세요. 잠깐. 상우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유소연이에요. 소연이. 그 곡은 누가 가르쳐 줬어? 엄마요. 엄마가 맨날 그 노래 불러주셨어요. 자장가처럼요. 아이의 대답에 상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장가처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누군가도 그랬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말이죠. 엄마는 지금 뭐 하시니? 포장마차 하세요. 여기서 가까워요. 수산시장 골목 안쪽이에요. 소연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상우는 그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쾌하게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작은 뒷모습이 수산시장 골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우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하모니카가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불었던 그 선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향의 봄, 그 노래를 자장가처럼 불러주는 엄마. 상우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2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사람이 저 골목 어딘가에 있을까요? 상우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네, 형님. 전무님, 오늘 미팅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로 미뤄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이었습니다. 상우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계산을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상우는 소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산시장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일까? 정말 그녀일까? 상우는 조심스럽게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상우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징어 사세요. 맛있어요. 상우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말이죠. 주머니 속 하모니카를 꺼내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20년을 품고 살아온 이 작은 물건이 지금 자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죠. 이 모든 게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말이에요. 수산시장 골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좁은 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상우는 소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오징어 사세요. 맛있어요. 소연의 맑은 목소리가 골목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아이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주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멀찍이 떨어져서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이렇게 홀로 물건을 팔며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왜 엄마는 아이를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소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골목 한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쉼터였습니다. 낡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벤치에 앉아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보였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표정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려 상우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 혹시 괜찮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상우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얼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물 좀 마실래? 상우는 근처 자판기에서 생수 한 병을 사왔습니다.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맙다며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반 이상을 마셨습니다. 목이 많이 말랐나 봅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천천히 마셔. 배탈 나. 상우는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물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강인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네. 아까 카페에서 하모니카 정말 잘 불었어. 감사해요.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그 물건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이거 좀 볼 수 있을까? 상우가 하모니카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낡았네요. 오래된 거예요? 응, 아주 오래됐어. 소연은 하모니카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하모니카를 햇빛에 비춰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순간 상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소연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연이 하모니카의 측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세월에 닳아 흐릿해진 각인이 보였습니다. 상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Y, S, and H, S. 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상우의 이니셜 Y, S, 그리고 한서진의 이니셜 H, S. 20년 전 함께 새겨 넣었던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상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하모니카에도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완전 똑같은 자리예요. 소연의 말이 천천히 상우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상우는 하모니카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측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수히 만졌던 그 자리였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이 하모니카는 세상에 딱 2개밖에 없대요. 아주 특별한 거래요. 세상에 딱 2개.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아원 뒤편 작은 악기점에서 똑같은 하모니카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각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는 그녀가 가지기로 했었죠.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과 함께. 상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언덕 위에서 함께 하모니카를 불던 그 순간이 말이죠. 아저씨?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상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소연아. 네. 내 엄마 이름이. 말이 끊어졌습니다. 물어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떡하죠? 만약 그저 우연의 일치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혹시 한서진이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2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상우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연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이 한서진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상우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상우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서진. 20년을 찾아 헤맸던 그 이름. 밤마다 꿈에서 불렀던 그 이름. 손에 쥔 하모니카처럼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소연이 다가와 상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상우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 응, 괜찮아.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냥 놀라서 그래. 내 엄마를 아주 오래전에 알았거든. 진짜요? 우리 엄마 아세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응,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아셨어요? 친구셨어요?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첫사랑이었다고? 20년을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그냥 아는 사이였어. 우와. 그럼 엄마한테 가실래요? 엄마가 엄청 놀라실 거예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밝아서 상우는 잠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시니? 포장마차에 계세요. 저녁 장사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소연이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안쪽,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상우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에 그녀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소연이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우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야 할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저씨?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어떡하지? 아니, 이름도 같고 하모니카도 같은데 우연일 리 없어. 하지만 만약 그녀가 맞다면 나를 기억이나 할까? 20년이야. 20년 동안 나는 뭘 했지? 왜 진작 찾아오지 못했지?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상우는 벤치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저씨, 안 가실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아마 내 엄마한테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왜요? 오래전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상우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우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아저씨가 나쁜 일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괜찮아요. 엄마는 착한 분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면 다 용서해 주세요. 소연의 말이 단순했지만 상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상우는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던 이것이 지금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소연아. 네. 엄마한테 데려다 줄래?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하모니카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이 작은 물건이 지금 자신을 그녀에게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자. 상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앞장섰습니다. 상우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상우는 소연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혹시 그녀가 보일까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녀일까? 2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걸까? 나를 알아볼까? 나를 용서해 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이제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기에요. 소연이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상우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천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습니다. 아직 손님은 없었습니다. 준비 중인 것 같았습니다. 상우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20년 만에 그녀를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소연이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을 활짝 걷었습니다. 상우는 그 뒤에 서서 천천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47살의 한서진. 묶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식재료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 있던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소연아, 다녀왔어? 오징어 많이 팔았. 말이 끊어졌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상우에게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금속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진. 상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만 불렀던 그 이름이 이제 현실에서 울렸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움직임 하나 없이 그저 시선만을 주고받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살짝 흔들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그 말이 상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마치 처음 보는 손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우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찾아 헤맸다고? 아저씨, 앉으세요. 소연이 상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테이블 앞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상우는 로봇처럼 따라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서진은 등을 돌린 채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이 냄비 밖으로 흘러넘쳤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엄마, 물 넘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넘친 물을 행주로 닦았습니다.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상우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몇 가닥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움직이는 방식도, 고개를 돌리는 각도도, 심지어 숨쉬는 리듬까지 모두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요리했습니다. 냄비 안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소연아, 창고에 가서 당근 좀 가져와 줄래? 서진이 소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이 사라지자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20년.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그 긴 세월이 두 글자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란 껍질 조각이 냄비 안으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손님 여기 라면 나왔습니다. 서진이 상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상우 앞에 놓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상우는 라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잘 지냈어?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쪽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 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혼잣말 같았습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님 라면 식기 전에 드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상우는 그 목소리에서 벽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상우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엄마, 당근 가져왔어요. 소연이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엄마와 상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연아, 내 숙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2층 올라가서 숙제 먼저 해. 저녁은 나중에 먹자.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우는 라면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그리고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잘 먹었어. 그 말만 남기고 상우는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의 표정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을 벗어나며 상우는 주머니 속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밀어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우는 하모니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인가요? 20년을 기다린 결말이 이것인가요? 상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다시 수산시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을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 카페 앞을 지나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소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학교 안 갔니? 토요일이에요. 학교 쉬는 날이에요. 그렇구나. 소연은 상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하모니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하모니카? 네. 엄마한테 배웠는데 더 잘 불고 싶어요. 아저씨는 엄마 친구시잖아요. 엄마처럼 잘 부실 것 같아요. 소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소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소연도 자신의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먼저 입술 모양이 중요해. 이렇게 해봐. 상우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소연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습니다. 상우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네. 이제 음을 하나씩 불어볼까? 두 사람의 하모니카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설프지만 따뜻한 선율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이 광경을 본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딸과 저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상우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만약 그가 곁에 있었다면, 만약 함께였다면 소연은 저렇게 웃으며 잘할 수 있었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움직임 없이 그저 시선만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진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웃음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다시 한 번 더 불어볼까요? 그래, 다시 해보자. 두 사람의 하모니카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선율은 바람을 타고 멀리 서진이 걸어가는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매일 저녁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손님인 척 라면 한 그릇을 주문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잘 먹고 가세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빈 그릇을 모아 주방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서진은 거절했습니다. 손님이 왜 그러세요? 하지만 상우는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진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 저 박스 좀 옮겨주시겠어요? 상우는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우는 포장마차의 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을 분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떠나고 정리를 하던 중 상우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이거 새로 칠해야겠는데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가 해드릴게요. 페인트만 사오면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마음먹었어요. 내일 페인트 사올게요. 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페인트와 붓을 사왔습니다. 간판을 떼어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글씨를 다시 그렸습니다. 서진이네 포장마차.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였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서진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 됐어요. 상우가 간판을 다시 걸며 말했습니다. 새롭게 칠해진 간판이 석양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상우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천만에요. 그날 밤 장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상우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추 박스를 들어 올리려던 순간 서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서진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상우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서진은 손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봤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깊은 상처 자국을. 오래된 상처였지만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상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손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이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누가 저런 상처를 남긴 걸까? 그녀는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상우는 배추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묵히 창고로 옮겼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일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시가 넘었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소연은 이미 위층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진이 천막을 내리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상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저는 먼저 갈게요. 상우가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전화를 받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상우는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네, 꼭 준비하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님, 오늘은 이만. 서진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를 애써 감췄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제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천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 칠한 간판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서진인의 포장마차. 그 글씨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하모니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 서진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켜주고 싶다.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이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누가 그녀를 위협하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상우는 골목을 벗어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모니카를 꺼내 입가에 댔습니다. 하지만 불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그녀의 두려움이
모두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상우는 포장마차 근처를 지나가다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우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서진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래요. 더 이상 못 기다린대요.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발이요. 일주일? 이미 3개월이나 밀렸어요. 이자만 해도 얼만데요? 알아요. 알지만, 제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상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까지 500만 원. 못 준비하면 알죠? 남자가 차갑게 말하고는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상우는 재빨리 모습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지나간 후 상우는 포장마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이 떨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상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00만 원. 금요일까지.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상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사채업자를 찾아가기로요. 서진 몰래 돈을 갚아주기로 말이죠. 다음 날 상우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제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서진 씨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상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당신은 누구길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입니까? 원금 3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 총 500만 원이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상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건? 한서진 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가 갚았다는 걸 말이에요. 왜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상우가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분이네요. 영수증 주세요. 상우는 영수증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서진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상우는 포장마차에서 평소처럼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니까요. 저녁 8시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채업자였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진 씨, 나 최태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빚 다 갚아졌어요. 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갚아줬어요. 누군지는 말 못하래요. 하여튼 이제 빚 없어요. 그게 무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왜? 그때 서진의 시선이 상우에게 향했습니다. 상우는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이라고. 당신이 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빚, 당신이 갚은 거죠?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짓이라뇨. 제 일에 왜 끼어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도우려고 한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걸 봐서. 도움? 동정이죠. 불쌍해 보였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서진 씨, 오해예요. 전 그냥 오해가 아니에요. 동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말이 상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동정.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전 동정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20년 전 일 때문에 미안해서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상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아, 저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전 이제 그 서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키고 싶으셨다고요? 20년 전엔 어디 계셨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빚에 쪼들리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온 거 아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20년이에요. 20년. 서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세요. 서진아. 가달라고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진이 등을 돌렸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상황을 본 것 같았습니다. 상우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소연아, 엄마 잘 부탁해. 상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며 상우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20년 전엔 어디 계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녀를 찾지 못했을까요?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상우는 하모니카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심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는 서진이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20년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존심마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우는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말대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시장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 포장마차 여자 호텔 사장이랑 뭔가 있대. 그래. 그러니까 빚을 갚았나 보네. 애 아빠도 없이 혼자 키운다며? 뭐 그런 거겠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진은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들이 자신을 힐끔거리며 속닥이는 것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포장마차로 돌아온 서진은 천막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소연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유소연. 내 엄마 호텔 사장이랑 사귀는 거 맞아? 쉬는 시간 한 남자아이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가 부자랑 사귄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빚을 갚아줬대?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들었는데. 그건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엄마의 빚을 갚아줬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사장님 딸 되려고 그러는 거지? 한 여자아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포장마차 딸이 호텔 사장 딸 되는 거야? 완전 신데렐라네. 아이들의 놀림은 계속됐습니다. 소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울먹이며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소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어? 서진이 깜짝 놀라 딸을 안았습니다. 소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시장의 소문이 학교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포장마차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천막을 내린 채 안에서 소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포장마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었으니까요. 서진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야채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 아니야? 포장마차 하는. 맞네. 부끄럽지도 않나 봐.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린 그냥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소문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럼 빚은 누가 갚아준 건데? 한 아주머니가 되받아쳤습니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빚을 갚아주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건 애도 있는 몸으로 남자 꼬시면 안 되지. 우리 같은 사람들 욕먹게.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를 꼬신다고? 자신이?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절대로. 그래. 알았어. 그럼 뭐. 아주머니들이 대충 둘러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시장을 뛰쳐나왔습니다. 골목에 도착해서야 멈춰 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상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힘들지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살아온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측면에 각인이 보였습니다. Y, S, and H, S. 한때는 사랑의 증표였던 것이 이제는 고통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하모니카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소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포장마차를 접기로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은 계속 놀림받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에서 말이죠. 서진은 포장마차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우가 새로 칠해준 그것을 서진이네 포장마차. 이제는 그 이름마저 부끄러웠습니다. 천막을 걷으며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소연아. 엄마가 무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 수 없었습니다. 울 시간도 울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설령 그것이 도망치는 것이라 해도 살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쓴 냄비 몇 개, 낡은 식기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삶이 이렇게 작은 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폭풍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서진은 짐을 다 싸고 포장마차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천막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빗물이 새어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양동이를 받쳐놓고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천막의 기둥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낡아서 약해져 있던 것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천막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진이 황급히 기둥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 다른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서진이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너무 강했습니다. 천막이 완전히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천막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필사적으로 기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이 작은 공간이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연의 힘은 거셌습니다. 기둥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천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진은 그 아래 깔렸습니다. 으악! 비명과 함께 서진이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천막 천과 기둥이 몸을 눌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천막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엄마. 소연이 천막을 걷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젖은 천막은 무거웠고 기둥은 서진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소연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겨우 주소를 말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그때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우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상우가 소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무너진 포장마차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 씨는? 엄마가 안 해. 소연이 천막을 가리켰습니다. 상우는 주저없이 천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기둥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이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진아. 상우가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렀어? 네. 불렀어요. 잘했어. 이리 와, 엄마 옆에 있어. 상우가 서진을 조심스럽게 땅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를 덮었습니다. 비가 맞지 않도록 몸으로 가렸습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제발.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면 소문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다시야. 또다시 지키지 못했어.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돕겠다고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상우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하모니카였습니다. 서진의 하모니카였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흙을 닦아냈습니다. 측면에 각인이 보였습니다. Y, S, and H, S. 20년 전 함께 새긴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상우는 하모니카를 꼭 쥐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의 후회가, 죄책감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아, 눈 떠. 제발, 이렇게 가면 안 돼. 상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서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상우와 소연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습니다. 상우는 서진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게. 이번에는.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 하모니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제발. 구급차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어둠을 뚫고 희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서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러 선들에 연결된 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진탕이 심하다고요.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소연은 복도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상우가 담요를 덮어주고 왔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진흙을 닦아냈지만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Y, S, and H, S. 흐릿한 각인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함께 새긴 그 글자들. 영원히 함께하자던 약속. 하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상우는 하모니카를 입가에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의 봄. 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선율이 조용히 병실을 채웠습니다. 상우의 연주는 서툴렀습니다. 음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후회가, 사랑이 그 소리에 실렸습니다.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우는 눈을 감고 계속 불었습니다. 서진에게 닿기를, 그녀가 듣기를, 그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자신의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상우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하모니카 소리가 겹쳤습니다. 상우의 낮고 떨리는 소리와 소연의 맑고 순수한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후회와 희망이 함께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오누이 놀던 곳. 선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우와 소연은 서진을 바라보며 불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며 깨어나기를 기도하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진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상우가 잡고 있던 그 손가락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상우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소연도 따라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분명했습니다. 서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아.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소연도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의 눈꺼풀이 다시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나야. 나 보여? 상우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진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흐릿하게, 희미하게 상우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우. 그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응, 나야. 내가 여기 있어. 옆에 있어. 상우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소연도 엄마의 손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우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하모니카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몸이 약해서 움직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상우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학교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상우는 서진 곁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우가 의자에 앉아 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쉬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 있을까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걸까요? 깨어 계셨어요? 상우가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보고는 얼른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아니면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상우는 물컵을 들어 빨대를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서진이 조금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걱정돼서요. 호텔 일은요? 동생에게 맡겼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생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전 여기 남을 거예요. 서진 씨 곁에요. 상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순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에요. 되찾는 거예요. 뭘? 20년 전에 놓쳤던 거요. 지키지 못했던 거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상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그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전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이번에는 책임질 거예요. 책임이라니. 사랑해요, 서진아.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어요. 그 고백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20년 동안. 계속. 상우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늦어서.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20년 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모니카였습니다. 진흙을 닦아낸 그것을 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포장마차에 떨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하모니카를 보았습니다. 측면에 각인이 보였습니다. Y, S, and H, S.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도요. 상우가 자신의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각인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하모니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세상에 딱 두 개뿐인 그들만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상우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확실하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더 밝게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상우와 서진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산시장 골목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고향의 봄 분식, 깔끔하게 단장한 가게였습니다. 예전의 낡은 포장마차는 사라지고 작지만 아늑한 식당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상우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물을 저으며 진지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호텔 사장에서 분식집 주방장이 된 그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서진은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편안했습니다. 아저씨, 라면 3개요. 알겠습니다. 상우가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석 달 동안 연습한 솜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상우 씨, 김밥도 2줄 더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상우와 서진은 자연스럽게 일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우와 서진은 잠시 쉬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즐거워요. 정말요? 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상우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도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 4시쯤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는 신이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제가 음악대회 대표로 뽑혔어요. 정말? 축하해, 소연아. 서진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상우도 박수를 쳤습니다.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학교 강당에서 해요. 무슨 곡 부를 건데? 고향의 봄이요. 하모니카로요. 소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우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부모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상우와 서진도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당당했습니다. 하모니카를 입가에 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였습니다. 고향의 봄의 선율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감정도 모두 정확했습니다. 상우가 가르쳐준 대로 서진이 불러준 대로 정성을 담아 불었습니다.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오누이 놀던 곳.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신과 상우의 노래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의 선율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 노래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한 할머니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소연의 하모니카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소연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우와 서진이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서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상우도 소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소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상우 아저씨가 함께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고향의 봄 분식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예전에 소문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상우와 서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 그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의 봄 분식 대박 나겠네요.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밝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오세요. 상우는 주방에서 음식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봄이 마침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해운대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백사장을 따라 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상우와 서진 그리고 소연. 손을 맞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여기 좋네요. 서진이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상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모니카 3개였습니다. 자신의 것, 서진의 것, 그리고 새로 만든 소연의 것. 3개 모두 같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Y, S, and H, S, and Y, S, 윤상우, 한서진, 유소연. 이제는 세 사람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볼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상우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향의 봄.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소연이 킥킥 웃었습니다. 역시요. 세 사람은 하모니카를 입가에 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세대의 하모니카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상우의 깊고 안정적인 소리, 서진의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 소연의 맑고 청아한 소리. 새 선율이 하나가 되어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복숭아꽃, 쌀국꽃, 아기 진달래. 파도가 그 소리에 맞춰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오누이 놀던 곳. 선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멀리 날랐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가로질러 수평선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하모니카를 내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행복해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살짝 고였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저도요. 상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소연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상우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이 바다 어딘가에서 그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났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사랑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버텨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고향이, 잃어버렸던 사랑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은 하모니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상처와 치유를, 이별과 재회를 연결하는 증표였습니다. 갈까요? 상우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소연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사장을 따라 바다를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모니카는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바다 위에서,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고향의 봄. 그들의 봄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봄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새겨졌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 자국을 지웠지만 또 새로운 발자국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함께 말이죠.